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FBJ 사이드에 나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주제는 3cm 헌터에서 보이는 천문의 지식입니다. 자, 제가 올리는 소개와 소감과 소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 숨겨진 것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한 콘텐츠는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로그인을 안 하는 상태로도 그 3cm 헌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공포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활용을 했던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보여질 것들은 완전한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은 컨텐츠에 제공하는 자의 웹사이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3cm 헌터의 세계관인데요. 우선 제이러브인의 원작의 리메이크입니다. 네, 설명해드리자면 몇 년 전 교통사고를 겪은 여동생에 의해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여동생의 웹툰 작가 활동과 사고 후유증 치료를 돕는 도중 동생이 스스로 만든 웹툰이 단지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유통사의 거절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트에서 떡볶이를 구매하는 상황에 갑자기 몸이 작아지며 가상 메뉴로 자신의 능력을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으로 위험한 적을 없애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능력을 서서히 키우면서 자신에게 소중한 여동생과 주변 지인을 구하고 자신과 동지적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동족 상자를 벌이는 부활된 종교 집단을 힘들게 없애지만 인간에 관한 소신을 가진 채 위기를 맞는 장본인은 거대한 적 여왕 개미를 데나수가 공격하는 미션을 부여해서 성공을 맞이한 뒤 섬에서 단체 전투를 벌이게 만드는데,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가상의 메뉴가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몸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썼던 물건들이 크게 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주인공과 함께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결국 주인공이 여왕 개미를 없애게 되죠. 그리고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것은 여왕 개미를 죽이는 미션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단체 섬에서 타국의 적과 싸워야 하는 대한민국 팀으로 주인공이 합류하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메타버스 여성시대 바이오라는 것은요, 우선 이 3cm 세계관에서 이 스토리 진행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세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메타버스는요, 가상의 사회입니다.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마치 현실처럼 가상의 요소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의 시대라는 점은요, 우선 이것은 상반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물론 요즘의 웹툰에서는 현실에서 여성의 주인공으로 되는 게 흔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웹툰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여성의 시대를 이제 표현을 부정적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는 그게 인간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에서는 인간의 몸이 작아지죠. 즉 인간의 몸이 현실에서 작아지게 하는 방법은요, 그게 바로 바이오 기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도대의 새 시작은 무병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인류 역사 첫째는 황금 시대입니다. 자, 옆에 있는 것을 보시면 가상사회 규칙과 구조를 알려주는 찰스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멘트를 읽자면 고통은 여러분들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시스템 윤리만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 숨겨진 의미를 확인하게 되면, 자, 흰 옷은 마치 백분입니다. 즉 백인과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이 별자리들은 하얗기 때문에, 그래서 샤머니즘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 바로 하늘의 별자리와 북극성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제사장과 샤머니의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서 사회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녹색인 점을 확인하면 물병 기준으로서는 그게 전갈입니다. 즉 첫 번째는 물병을 한다면은 두 번째는 염소, 세 번째는 사수, 그리고 네 번째는
전갈입니다. 하지만 번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네 번째가 계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가 입은 노란색 옷은 또한 황금색은 그게 황금 시대를 상징합니다. 자, 위에는 그리스 인류 역사 첫째가 황금 시대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도 그 황금의 색깔에 해당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골든 게이트, 즉 정갈자리가 위치해 있는 그 은하수의 문, 그게 바로 골든 게이트입니다. 예. 또한 그의 신문을 확인하게 되면은 결국 농민과 황제에 해당되는 그런 색을 입을 수 있죠. 즉, 이 스키타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밑에는 농민, 그리고 위에는 다로가치, 그리고 위에는 제사장 샤먼, 그리고 위에는 왕, 그리고 그 삼각형 위에 있는 게 그게 태양입니다. 즉, 카칸, 황제라는 것을 뜻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민이라는 아래와 황제라는 그 위에 있는 그 색깔이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농민부터 황제까지 그 아우러는 그런 중대한 사람으로 작가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찰스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즉, 그 사람은 맥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오른쪽에 그가 입은 이 의상을 보면 찰스 옷과 굉장히 상반적이에요. 즉, 어두운 색, 즉 음양의 관점에서는 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삼조고와 까마귀라는 그 태양의 거저가 있던 새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조고와 까마귀 역할은 결국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존재로 고대 역사에 있었죠. 자, 맥스의 머리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의 머리입니다. 즉, 의학 점수에서 그게 굉장히 끝에 있는 거예요. 예? 머리가 하늘과 가깝기 때문이죠. 즉, 토성은 점성술 행성에는 그게 중대한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미아 헤어 색깔을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노란색 헤어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수자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물병, 염소, 사수, 즉 사수가 세 번째지. 자, 그래서 사수자리인데 무지개에서는 빨주노, 즉 노란색이 세 번째죠. 아무튼 사수자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게 태양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11월 21일에서 25일까지 사수자리가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일에서는 백야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이치로 사수자리가 그 태양과 가까워졌을 때쯤 백야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사수자리가 태양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태양은 25일 후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짙은 초록색 헤어라고 한다면은 정갈자리는 그게 생명의 시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은하에서 전갈과 함께한 센타우루스 자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전갈의 형태가 남녀의 성기와 비슷한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전갈자리를 생명의 시작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화에 있는 빛의 기능과 생명의 돌인데요. 우선 빛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읽었던 그 소설 말이에요. 거기에 빛의 기능에 대해 나와요. 생각하기에 따라 절망이 될 수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이지. 내가 읽었던 소설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찰스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기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기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게 되죠. 자, 이에 관한 저의 해석을 말하게 되면 저는 빛의 기능을 은하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공통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리를 뜻하죠. 지상 세계 그리고 하얀 공간을 웹툰에서 나왔다면 현지 세계에서는 지상 세계와 북극성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고대 사회에서는 북극성을 위대한 권력 그리고 하늘의 제국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세계에서 북극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은하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일본에 관한 언급은 고대사 천문의 지식을 잘 갖춘 국가로 암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역사에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샤머니즘은 동사회관 막론으로 많이 일어났었죠. 이런 자세한 내용은요, 김정민 박사에게 가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69화 선인의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읽자면 생명의 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뭐? 살릴 수 있다고? 죽은 사람을? 자, 생명의 돌에 대한 저의 해석을 말하자면 생명의 돌은 고인돌입니다. 즉 고인돌은 지금의 관점과 봐서는 무덤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고인돌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에서 제사를 지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자체는 영혼을 복귀시키는 역할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제사, 즉 제사장의 행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은 선택받은 지배자, 즉 고인들은 위대한 사람만 했었습니다. 예. 왜냐? 돌을 옮기는 것은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배하자 그게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하늘과 땅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독의 선인, 즉 위에는 69화 선인으로 나오죠. 선인을 언급한 이유가 일단 이 위에 있는 저의 해석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즉 도구의 선인에서는 산에 거주하며 하늘과 땅을 왕래, 가끔은 인간 교접을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로불사의 소인적인 신통력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받은 지배자가 자유롭게 하늘과 땅으로는 결국 도구의 선인에서는 하늘과 땅을 왕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위 아래로. 그리고 지배자, 즉 지배자는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불사의 초인적인 신통력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지배자는 국가, 그리고 이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 그 인맥적인 관점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도구의 문양을 거꾸로 하게 되면 6과 9가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선인을 표현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 분야는 참새와 까마귀인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23회, 즉 지구의 자전 각도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구의 자전 각도는 자세하게 말하자면 23.4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 2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4개 참새는 결국 4계절, 4원소입니다. 즉 4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할 수 있고 4원소는 물, 불, 흙, 공기입니다. 즉 이런 자체는 결국 지구와 우주의 본질로 고대인들이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참새인데요. 참새는 거주지에서는 농업에 위험한 아주 작은 생물들은 없애지만 그러나 하지만 인간을 먹을 곡식을 먹어서 농사에서 인간이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참새를 표현했던 건 바로 그게 인간의 생명 심판을 아무도 암시한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웹툰에서는요 참새가 인간을 먹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주 잔인하게도요. 그리고 이제 북극성 신앙과 불교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북극성은요 인간이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이에요. 영혼. 즉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태어날 때는 북극성에서 내려왔다고 보지만 죽을 때는 다시 북극성을 타고 북극성으로 간다고 믿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불교만인데요. 불교만은요 이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360도로 회전했을 때 나오는 그게 각도입니다. 즉
이 북극성의 자체가 이게 직각자처럼 이게 국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 불교의 형태가 결국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로 움직이는 북두칠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불교만 자체를 거꾸로 하게 되면 그게 이게 나치 문양이 됩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에렉테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북쪽을 향했고, 예. 이에 관한 의미는 전쟁과 적극성이었습니다. 예.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김정민 박사로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봄의 시작 큰검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봄에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때 그 북두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자 형태로 모양한 북두칠성을 결국 하늘이 내려주는 비, 즉 봄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두칠성은 큰 곰 자리에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곰 자리 성단에서 13개는 그게 큰 곰 자리에 연결된 13개의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큰 곰 자리 운동 성단은 13개가 큰 곰 자리였고 나머지 1개는 사냥개 자리입니다. 예. 아무튼 자 13화 큰 곰 자리 운동 구성하는 큰 곰 자리가 큰 곰 자리 13개를 뜻하는 이 13, 즉 비슷한 숫자죠. 자, 이 화에서 까마귀가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에 관한 해석을 해보자면 태양의 거대한 까마귀, 즉 이 자체를 고대 사회에서 3족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태양 숙명은 그게 곧 인신 공양이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야 문명에서 그런 태양 숭배를 위한 인신 고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웹툰에서는 까마귀가 주인공을 비롯한 연계 사람들 공격하려고 하지만 다행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까마귀의 공격은 결국 그게 대상자 탐색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제 곧 어른으로 상정해서 세상을 주도할 어린이에게 담겨질 의미인데요. 자, 이 웹툰을 읽자면 신은 제 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워프 포털이라는 걸 만드는 능력이죠. 그걸 통과하면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굴에서 실현하는 순간 근데 거기서 안 돼. 햇빛을 받아야만 쓸 수 있어 라고 한 어린이가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동굴 빠져나와서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는 뱀이 있는 바깥에서 이렇게 쌍둥이 소녀가 워프 포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워프 포트를 통해서 소망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를 해석하게 되면 쌍둥이 자리와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주인이 수성입니다. 그리고 수성은 어느 행성보다 빠른 궤도로 태양 준위를 선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미니가 미연의 워프 포털 능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국 편두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는 이 편두를 해왔던 이유가 편두하게 되면 넓은 면이 생기게 됩니다. 넓은 면이. 예, 그래서 이 넓은 면을 통해서 태양의 기운을 받는 자손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태양의 자손 금성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진과 미연의 아버지가 들고 있는 이 횃불이 있죠. 이 횃불은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의 화신을 표현되었었습니다. 불이. 예. 불이 곧 태양의 화신이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무 사상의 태양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신과 지배자는 태양의 자식을 표현이 되었었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뱀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워프 포털 기능을 통해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자, 이 뱀이라는 자체가 이게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유목 민족의 비늘 감옷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속에서는 남성 전투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성 샤먼도 있었죠. 즉 샤먼 즉 종교를 담당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성 샤먼은 천문 숭배를 관여했었고 그리고 유목 민족들은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도 문명을 많이 건설을 해내셨습니다. 즉 굉장히 지혜로운 뱀으로 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뱀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결국 뱀은 곧 인간 문명에 유익함을 줬던 그런 민족, 유목 민족을 작가가 상징하지 않았을까라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어머니 기운을 받은 뒤 사람을 살릴 꼬마입니다. 예, 즉 어머니에게 그런 빛의 기운을 받아서 바로 저런 사람들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꼬마야 고마워,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라고 문구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에 관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일단 어머니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금성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일식의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는요, 태양은 여성이었습니다. 왜냐? 태양 숭배에서 여성 샤먼 계층에서 여성이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숭배에서는 여성 샤먼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은 곧 태양을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남성이 달이었습니다. 왜냐? 남성은 전투를 하게 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안 한 상태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약간 편안한 존재였다면은, 하지만 전투를 했을 때는 그게 죽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난폭해지죠. 그래서 달의 변화는 곧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비유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의 일식에서 금성이 양 옆에 랜덤적으로 그게 가깝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의 자체를 어머니가 낳은 자식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금성이. 그리고 금성은 인간 사회에서 그게 지도자는 태양의 기운을 받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해의 기운을 받거나 자손 역할로 된 지도자가 일으키는 재생을 저는 아마 꼬마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그게 바로 해의 빛이 기반한 혈맹연대, 그리고 유목 민족의 도움을 받은 80의 주신, 즉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이 색을 보면 노란색 그리고 또는 황금색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노란색은 사수자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밑에 한번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즉 세 번째가 노란색이고 황루대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즉 셋째가 사수자리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통을 받는 누군가의 비명 소리를 보고 들으며 원형 목걸이로 구성된 7호 아티팩트를 달고 있는 쇼니죠. 자, 이에 관한 이제 해석하게 되면요, 일단 쇼니 들고 있는 자체가 결국 총론 거울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즉 청론 거울은 형태 만사를 통해서 신, 즉 하늘에 계시는 존재가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사와 공예에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정했죠. 예. 물론 방향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늑대에 걸고 있던 쇼의 아티팩트를 보게 되면 투르크 민족의 아시아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 이 아시아 전선에서는 그게 늑대가 언급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인터넷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글의 나라 카자흐스탄의 책을 구매해 주세요. 자, 밝은 빛을 통한 치료에서 태양, 숭배, 기운 흡수, 그리고 신앙하면서 태양의 자손과 금성을 저는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다음 사진을 읽게 되면 늑대가 걸고 있던 쇼를 이 사람이 죽여서 쇼니 그 청동 거울, 즉 목걸이를 얻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청동 거울을 통해서 밝은 빛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자체가 결국 태양의 빛을 통한 재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 능력자가 없는 저희한테 이 아무렛이 없었다면 아휴 굉장히 한도하는 목소리 나오죠.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요, 이게 바로 제사 공양입니다. 즉 이게 공식 자료인데 청동 거울과 비슷한 것 통해서 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 즉 하늘 청동 거울을 통해서 이 공양할 대상을 반사하는 것으로 묘사했죠.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임포턴트 이제 플러스입니다. 예. 임포턴트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 남편과 이시스 남편과 그리고 호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호루스는 자식이에요. 하지만 위에 있는 이 하포크라테스는요,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전파되어서 하포크라테스는 곧 호루스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웹툰 대열을 읽자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당신의 능력 사력술, 이건 나름 최강이라 불릴만 합니다. 만약 당신 레벨 2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시체가 된 인간의 생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레벨 3이 되면 반영구 중에 시적 보존이 가능합니다. 제 말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포인트를 레벨에 투자하겠군.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게시자를 찾으세요. 위에 그리고 다음 주제 다음 것을 읽자면 미나 누나가 게시자라는 거 찾았다. 밑에 있는 시체를 꺼내들여서 곧바로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 게시자를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쓰러져 있는 자식을 들고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제발 그만해 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남편을 죽이게 되자 눈물 흘리면서 꼬마가 아빠 미안,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을 꺼내게 되죠. 이러한 이제 웹툰은 굉장히 제가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그 숨겨진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은 웹사이트를 가주세요. 자, 아무튼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죽은 자를 조정하는 진성 아빠, 떠오를 게시자를 찾은 윤수 꼬마, 그리고 키우는 선희 엄마입니다. 자, 이를 저 자세하게 말하게 되면, 자, 오시리스는 진석 남편으로 비슷합니다. 즉 죽은 남편을 다시 깨우며 태양의 숭배를 아내로 둔 남성이고, 그리고 이시스는 선희 아내와 비슷합니다. 즉 태양과 그의 자손을 숭배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부활의 남편을 둔 여성이죠. 자, 그리고 호루스, 그리고 그리스 문명에서는 하포크라테스로 표현이 됩니다. 즉 이는 윤수고마로 비슷한데요. 진석과 선의의 자식,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문명에서의 아이의 모습을 갓 태어난 태양,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 아침해로 묘사되었습니다. 즉 갓 태어난 태양과 아침해는 그게 바로 즉 새로운 시대의 시작, 즉 태양 숭배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윤수 꼬마가 게시자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서 결국 그게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큰 형님들의 예고는 여기서 말하는 큰 형님의 예고는 그게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프리메이슨 그런 그들의 표시하는 그러한 예고, 암시 같은 것을 이 웹툰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는 것처럼 명령을 잘 듣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큰 아픔이 이 웹툰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강미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 눈앞에 이상한 창이 나타났어 라고 가상의 형태가 딱 나타내죠. 자, 여기에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작은 세상에 게시자로 지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 것을 바로 게시자인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수락하게 되자 머릿속에 온갖 이미지와 메시지가 들어왔어 라고 데이터가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몇 달 후 기적적으로 몸이 집으로 돌아갔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즉 아주 큰 혜택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집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목소리, 즉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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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알려, 알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신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하지만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는 건 안 되고 있어. 그게 룰이었고 라고 말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겪은 사건들은 내가 쓴 데를 거의 된 건 거의 없어. 사람들이 작아졌다는 것 빼고는, 즉 중대한 것, 즉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잘 안 됐다고 그녀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나와 오빠의 능력은 내가 쓴 이야기대로 되었다는 거야. 즉 자신과 혈맥주의로 연결된 사람들끼리의 그런 자신이 원했던 꿈들이, 그게 혈맥 관계에서만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나머지는 안 됐고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은 정말 그럼 너는 마음에 있는 능력 원했던 거야? 라고 말하자 그녀는 응 라고 말하게 되죠. 아이고. 자, 이 해석하게 되면은요, 가상의 창과 눈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요, 그게 바로 증강현실 및 증강현실의 메타버스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정보 사회를 저는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 바이오 칩과 그 DNA 메모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서히 실현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바이오 칩을 장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증강현실에서도 그 눈을 통해서 그런 증강현실로 표현된 메시지를 읽고, 그리고 눈을 비롯한 바이오 칩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쉽게 읽고 저장하는 시대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자체를 작가가 표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특히 눈은 이 천문학 지식에서는요, 눈은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황도대, 그리고 아치 다리처럼 생긴 그 은하수, 그리고 이 아치 다리처럼 생긴 그 은하수 아래에 있는 그 북극성, 즉 이를 북극성과 황도대, 그리고 이 황도대 중심에 있는 눈, 북극성, 근데 이 중심에 있는 북극성 위에 있는 아치 형태의 은하수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눈의 형태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눈을 아무래도 별자리, 북극성, 은하수의 기운을 물려받은 계시자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자, 그래서 큰 형님이 강민아에게 요구하는 간접적인 폭로는 그게 바로 그 인터넷 자료에서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것을 검색하게 되면 그게 각수 사이트에서도 일루미나티의 암호처럼 표현된 게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확인하게 되면 그게 일루미나티는 그게 프리메이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그게 바로 유대인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아무튼 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강미나, 즉 주인공의 여동생에게 폭로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지 사회에서, 즉 문화 컨텐츠에서 드러나는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을 그게 그 과정을 작가가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대다수를 퍼뜨려도 하나만 되는 구조는요, 그게 바로 큰 형님들의, 즉 큰 돈,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사람들이 자신의 준비 과정에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선 분산 공략과, 그리고 4차 산업을 비롯한 이러한 거대하게 될 산업들, 즉 우주 산업도 포함입니다. 큰 흐름에 집중하는 전략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친척과 오빠에 기대하는 능력의 실현은 그게 바로 유목과 민족, 왕족, 국가의 혈통 계승, 그리고 이 인맥을 기반한 패권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 왕조라는 자체가 한 사람이 영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대물림을 해요. 그리고 이 자체는 역사에서도 잘 드러나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천황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런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패권 세력들의 그 움직임을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지부장인데요. 이 지부장은 주변 사람들이 겪을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검열 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에 관해서 제가 해석하게 되면 종교를 주도하는 이 지부장, 그리고 지부장은 구세대로 찾게 되죠. 자, 그래서 강백형과 김한철은 그림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지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강백형과 김한철을 구세대로 불리게 되죠. 자, 이를 해석해서 현실을 대입하게 되면요, 결국 대다수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곧 일어날 것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김정민 박사를 비롯해서 그러한 비슷한 사람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 형님의 요구는 즉 대다수 주도하는 힘과 예측이죠. 42회와 43회를 보게 되면 일단 누군가의 그런 계략 또는 누군가 말하는 주장하는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부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게 되죠. 자,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답변에 대해서는요, 대응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즉 목이 잘려 나간 거예요. 자, 이에 관해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예측을 보게 되면서 갑자기 대다수 사람들도 그의 예언대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 두 명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물의 기호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예. 자, 이에 관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결국 소년이 구세주적 아니라는 여론 형성을 한 사람에 인해서 집단이 와야 되는 순간을 처하며 지부장이 해결을 하는 그때 두 명의 공격으로 대다수가 안매장을 처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즉 물의 기호로 희생, 즉 역삼각형 표시제로 한 것은 그게 그 사원소에서 물은 역삼각형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병제는 물에 연관이 되었죠. 저는 그래서 이 물병제 시대의 희생양은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큰 형님들의 주도하는 그러한 길을 예측해서 방해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도자는 결국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현실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종교는 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종교가 아니더라도 곧 벌어질 미래를 자세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미래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방해하려는 세력까지 형성하게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을 저는 암시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종교는 반드시 무너져요. 왜냐하면 종교는 별자리 시대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메인 종교 형태가.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에는 그게 기독교가 대세였다면은 물병제 시대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 종교가 나올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형태는 이제 직접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비대면을 통해서, 즉 집단이 아닌 형태로, 즉 가상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만 생존하는 시대를 암시했다고 추측합니다. 네. 물론 이제
만나는 것도 뭐 할 수 있겠죠. 자, 두 명의 예언자 그리고 음과 양으로 운명이 결정되다. 자, 이런 자체는 결국 3cm에서 27에서 38에서 나오고, 그리고 SBS 전해전쟁의 마지막 화에서는 마동포가 금나라 죽였듯이 그 남자들의 동족 상전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게 나해에 감춰져 가지고 이 두세 장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주인공이 거대해진 그 남자 계좌에게 달려든 뒤 기두를 막게 됩니다. 즉 가상 보호막 형태로. 그래서 기두를 막아서 죽인 다음에 바로 주인공이 나오게 되죠. 자, 이를 해석하게 되면 주인공이 세상의 공주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과 비슷한 작성한 남자 계좌가 그 또 다른 계좌, 즉 남자 주인공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나도 너와 같은 계좌로 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인공이 공격에 인해서 사망했듯이, 주인공이 그 남자 계좌를 죽인 그 지식사, 즉 기도 압박입니다. 예. 기도 압박인데 의학 점수에서는 그 기도가 황소다리와 금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요, 위키피디아에서 의학 점성술로 치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소다리는 그게 실버 게이트 연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성은 태양과 자손 그리고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이를 위한 희생 또는 배제를 암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주도하는 찰스 2명, 그의 계시를 받은 남성 계시자와 그 여성 계시자, 즉 이를 3신 4상을 표현하게 되면요, 결국 찰스 맥시는 해와 달을 표현할 수 있고, 이 그의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은 북극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시를 받은 두 명은 결국 북극성 중심을 회전하는 북두칠성, 즉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해석입니다. 예. 설명입니다. 스토리에 관한 설명. 그래서 읽고 싶은 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3cm 헌터 32화에서 주인공과 그리고 주인공 여동생의 옷입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천칭자리에 해당하는 파란색, 즉 천칭자리는 정갈자리 위에 있습니다. 즉 물병 기준으로 5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파란색은 5번째죠. 그리고 천칭자리도 물병 기준으로 5번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칭자리의 형태가 약간 법에 나오는 그런 심판하는 사람처럼 그러한 운명을 심판하는 저울 역할을 하고 있죠, 천칭자리가. 예. 자, 그리고 주인공과 주인공의 여동생의 옷에서 쓰여져 있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 세계에서는 두 눈의 그리고 또 하나는 떨어지는 듯하게 표현된 그 얼굴이죠. 자, 이를 단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자체는 두 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떨어지는 캐릭터, 현지 세계에서 인간을 두는 걸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두 명이 같은 곳에 있는 것 자체는 결국 현실과 가상 세계에 공존하는 메타버스 사회 구조를 작가가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별자리 기울는 관점을 봤을 때는 물고기 시대, 즉 이집트의 그 기준으로 2012년 12월까지 물고기 자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 즉 현실 세대에서는 남자가 받았지만, 그러나 12월부터 시작된 물병 자리 시대, 즉 물병 자리 시대에서는 그 여성이 그 기운을 받았을 때가 바로 가상이 메인으로, 즉 중심을 되는 시대를 뜻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오크는요, 라틴어로 악마 그리고 지하세계의 생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our lives는 해석하면 우리의 생명이죠. 자, 그래서 이를 표현하게 되면요, 하늘의 성 아래에서 생존하는 지상 세계의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지하, 지상, 그래서 이런 자체를 통해서 상반되는 것처럼 하늘의 성을
하늘의 성을 지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상 세계, 즉 지구는 결국 지하 세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 구조 법으로. 예. 아니다. 이분적 법으로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서는 변화는 지하, 어둠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록 이제 어색한 면이 있어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